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 자, 가격이 떨어질 때면 늘 다시 집사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 이렇게 의미있게 보이지는 않죠? 한 번씩 낙폭이 커지면 한 번씩 기계적인 반등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오늘 소폭 증가했지만 지금 가장 최근의 흐름세를 보면 가격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듯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집 안 팔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까 팔지마. 아니야, 오히려 더 사. 빚내서 집 사라 시즌2. 정부에서 빚내서 집은 사지만 개인들이 빚내서 집을 사지만 나라에서 대출 이자는 내주지 않아요. 빚내서 집 사는 순간 수많은 임대인들과 같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전세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물량도 증가세. 이거는 꺾이지 않아요. 이거는 꺾이지 않습니다. 물량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상하단으로 밴드를 이렇게 형성해 봤는데요. 늘어납니다. 신축이 늘어날수록 늘어납니다. 자연 인구 증가분 이런 거 했을 때 부산 감소잖아요. 인구 순유출의 감소의 세대수 증가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줄어드는 지경. 오히려 밖에 나가서 좀 살다가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떨어먹고 나서 다시 캥거루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요. 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77건 중에 7건. 야, 거래 왜 이렇게 많지? 딱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나왔고요. 거래량 6월의 거래량 많지 않고 7월의 거래량도 또한 요 비슷한 요 정도 거래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빚내서 집사라 시즌2인데 시즌2가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다라는 것. 77건 거래량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명지동 더힐 시그니처 이거 거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보류지인가요? 보류지? 회사 보유분 뭔가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보유분이었나요? 어쨌든 야금야금 이 기간도 보면은 2월달부터 6월달 가장 최근 6월달까지 거래가 띄엄띄엄해서 잘 팔아먹었어요. 잘 사신 건지 잘 팔아먹은 건지 모르겠다만은 어쨌든 가격이 8억대부터 시작해서 12억까지 8억대 이거 162의 A타입이에요. 8억대부터 12억대까지 비교적 산 사람 비슷한 요 매물대 가격대는 비슷해 보입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에 엘크로 블루오션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 그리고 이 편한 세상 광안빛이 25% 정도 하락한 모습, 이렇게 가격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가려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잘 안 보일까봐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보류지역권 회사 보유분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래가 뒤늦게 많이 했고 이거 신고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잖아요. 불이익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몰아서 한꺼번에 아마 이제 처분이 다 됐나봐요. 그래서 일괄로 몰아서 신고를 했나 본데 보류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동계산이 좀 안 맞거나 이러면은 여분으로 이렇게 맞죠, 비상금칙으로 이렇게 물건을 몇 개 쟁여놨다가 나중에 사업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이거 팔아서 처분한 다음에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남는 부분은 다시 좀 나눠 가지든지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보류주는 일반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또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많아요. 더힐 시그니처. 이 물건 거래 건수가 대략 한 17, 18건 되니까 오늘 77건의 거래량 많았던 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거래가 좀 보통 때하고 다르게 많아진다 하면은 뭔가 다른 사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격은 7억에서 7억 6천 정도까지 91제곱미터인데요. 7억에서 7억 6천까지 7억에서 7억 6천까지 정도 거래되었던 거 보면은 이거 호가 대비 좀 더 낮게 팔아먹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가격 많이 올랐다가 근래에 만약에 점도표상 점을 찍어 본다면 실제 매매 가격은 이 정도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되는 것 7억 3천 이렇게 최근 호가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매매가 뒤로 많이도 거래가 되었구나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거래 가격 보시면은 한 10% 정도 빠진 거 보이고 현대 1980 요것도 한 20% 이상 한 25% 그 정도 빠진 것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 다음 가격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들 여러 가지 눈에 띄는데, 오늘은 여기에 꽂히는 바람에, 네, 더 힐 시그니처. 여기에 꽂히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네요.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는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6월의 거래량, 일단 1월, 2월의 거래량은 이렇게 넘어섰지만 3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지 못하면서 분위기는 썩 별로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제대로 본격 발동되려면은요, 요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줘야 돼요. 거래량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이 6억 이상 거래량도 살아나줘야 돼요. 오늘 6억 이상 거래량 뒤늦게 신고되면서 뒤에 수거분들이 좀 많이 늘긴 했네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 말만 하고 뭐 세금 깎아줄게 이런 혜택들, 더 많은 혜택들 줄 때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어차피 규제 더 많이 풀어주면 더 나은 조건에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분양권 한 건 있었고 신고가는 없었어요. 같은 49층인데 1억 차이 나게 부산 오션시티 프로지오였네요. 요거 84제곱미터 가격 많이 빠진 거 보면은 야, 이건 좀 그래도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드는데, 요 49층이 특수한 층인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전세거래 신고가 비율 5% 정도 되고 있고요. 제일 위쪽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더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이 가격이, 매매 가격이 10억 이하로 떨어지는 거 보였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런 거래가 나왔어요. 전세 가격을 보니까 4억 8,825만원. 대략 곱하기 2를 해보면 한 9억 7천만원, 9.7억.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 1억 정도 하면은 거의 매매가가 된다고. 비싼 아파트건 싼 아파트건 요즘은 전세가율이 50% 정도로 가는 게 좀 전반적인 추세가 그러한 듯합니다. 과거에는 10억 이상 아파트에서만 전세가율 50%를 목격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5억, 6억 하는 아파트들도 전세가율이 50%.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아파트들 전세가율 70%, 80%를 달리고 있었는데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다시 동그라미 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절반 정도는 억 단위로 하락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싼 매물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자, 여기도 대충 잡으면 전세가율 주변에 아마 집을 구하러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대를 놓으시는 분이나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야, 전세가격이 많이 빠졌네. 근데 아직까지 금리 0.5% 올린 부분 반영 안 됐어요. 요거 7월에 올린 거 반영 안 됐어요. 8월에도 우리 금리 0.5% 올릴 확률 높아 보이죠? 네, 높아 보입니다. 0.5%도 모르나요? 네, 아무튼 첫 번째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다음도 빅스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들이 반영되면 전세 거래량도,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그냥 살아라. 좀 희한한 게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대구도 오늘자로 72%거든요. 부천도 72%, 둘이 똑같아요. 4억 이상 거래량, 전세, 고가 전세 부담스러워요. 저는 추세가 확실히 빚내서 집 사라, 전세 가격이 받쳐줘야지 뭔가를 좀 꿈꿔볼 텐데,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빚 조금 내서, 그때 최경환 장관이 이야기했어요. 전세가율이 70%도 80%다. 내 돈 1, 20%만 쓰면은 집 살 수 있다. 그거 사라. 지금은 전세가율이 50% 차이 나요. 그때보다 대출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되었는데, 야, 갭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빚내서 집사라? 근데 시즌2, 원과 시즌2의 차이는, 시즌2는 빚 많이 내서 집사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빚 많이 내서 집사라.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선뜻 달라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은 모양으로 가고, 월세 가격 높다 하지만, 뭐, 광역시, 그 정도 수준, 도시 규모에 걸맞는 그 정도 수준이지, 부담 못할 수준으로 더 이상 치고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막 70만원, 80만원 그 정도 올라가면은 정말 뉴스에서 대서특필해도 될 정도인데, 이거 전년 말 정도 수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년 말 정도 수준을 감안해보면, 올해 들어서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빚 많이 내서 집 사라 시즌2. 네, 시작되는 듯한데요. 과연 이 힘겨루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 것인지.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